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영암에 이어 무안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일로읍의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조사한 결과 소 3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기존 발생지가 아닌 신규 시군 발생으로 해당 농가 69마리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영암군의 한우 농가 4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데 이어 18km 떨어진 무안에서 5번째 확진이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전남에서 일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201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영암의 한 축산업체에서 네팔인 이주 노동자가 사내 괴롭힘 탓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가 지난해 10월 동료들과 함께 사장의 폭행을 증언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이들은 결국 경기도 외국인 센터로 전화를 한 건데요. 조경원 기자가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company ko sa musim nalagira company yung company na boss sana mga kay company sana 이거 비디오 사고에 발행된가. 지난해 10월 네팔 이주 노동자 6명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릴 목적으로 피해 호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지난달 주검으로 발견된 뚫씨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harus pwede ba yung समस्या 그래요. 그때 안래대로 하는 사이가 나가는 것 같아. 하지만 이들은 사장의 보복이 두려워 게시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뚫씨는 넉 달 후 경기도 한 외국인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이들은 왜 넉 달이 지나도록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했을까? 동료 직원들은 입국 직후 사흘간 농협에서 취업 교육을 받을 때 고충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업체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적응 상태와 애로사항을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전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는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센터들도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포에도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김포에 있는 네팔에서 온 활동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를 일자리를 찾아 이역만리 타양살이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 피해 호소는 뚫씨가 희생하고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 지역에 이민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물론이고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정착을 돕는 지원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 특수를 누리고 있는 영암 대불산단. 이곳 조선소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후티아 씨는 적자는 주거비 부담을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38만 원, 전기 4만 원. 근데 가스도 5만 원 줘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 헤아릴 수 없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진짜 상담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해요. 또는 병원 치료 갈 때도 내가 아픈 것도 설명 제대로 못하고. 이처럼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문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5만 7천여 명, 5년 만에 2만 5천여 명이 늘어 증가율 65.1%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합니다. 지난달 영암의 한 축산업체에서는 네팔 출신 근로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크게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출신 공무원을 채용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 노동 상담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번역 지원이나 임금 체불, 산재 피해 대책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0개국을 선정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5개국의 그 상담원밖에 지금 현재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청 신설에 대비해 출범한 전남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이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간 해상 경계 분쟁은 주로 황금어장을 놓고 벌인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완도와 제주도 간에는 해상 풍력 인허가를 두고 해상 경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바다에 해상 풍력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도의원들이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완도에서 18.5km가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변화소 및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제주도 전력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침탈하려고 하는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이자 완도군과 제주도의 갈등이 어장이 아닌 해상풍력 인허가권이라는 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 지자체는 사수도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08년 헌재가 제주도에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완도군이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사수도 인근 해역에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라며 권한쟁의를 신청해 갈등은 재점화됐습니다. 완도군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한 전라남도는 지난번 헌재의 결정은 사수도 육지에 대한 관할 귀속이 제주도라는 결정일 뿐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관할권 인정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수도 인근 해역은 전남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조업을 해오던 곳입니다. 이러한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전남의 해양 주권을 사수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관할권은 전북 고창과 부안, 경남 남해와 통영 등에서도 권한쟁의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길이 미끄러워 관광버스가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소방서 등 구조당국이 2시간여 동안 염화칼슘 등으로 현장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도로 통제로 이동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대가 높고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 상습 통제 지역으로 오전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주기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박 군수는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도 열립니다. 박 시장 부인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박 시장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범 경기 4경기를 모두 연승으로 질주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뺀 타선이 장단 19안타로 11점을 득점하며 11대 5로 이겼습니다. 기아는 시범 경기 6경기에서 4승 2패, 최근 4연승을 달리며 KT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기아는 내일과 모레 광주홈에서 SSG 랜더스와 2연전을 끝으로 시범 경기 일정을 마치고
오는 22일 광주에서 NC 다이노스와 올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전을 갖습니다. 광주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인근이 2천여 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됩니다. 광주시는 16일 북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북동 일대 13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679세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재개발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대비해 수창초등학교는 시설을 확충하고 북동 성당은 존치됩니다. 전남도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윤진호 행정안전부 안전소통 담당관이 임명됐습니다. 전남 강진 출신인 윤진호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방 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전남도 정책기획관과 행안부 안전소통 담당관 등을 거쳤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0도를 비롯해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5도에서 10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특히 꽃샘추위로 도로 결빙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내륙과 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꽃샘추위는 목요일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